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 세계사격 선수권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회 조직위도 손님 맞이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북한 선수단 22명을 포함해 120개국 4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높이 20m, 길이 100m에 달하는 대형 임시 건물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회 출전 선수들의 총을 점검하는 장소입니다. 크레이 사격장 6면을 포함해 지난 2년 동안 360억 원을 들인 시설 확장 공사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대회까지 앞으로 한 달여.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에 대한 우리 대표팀의 기대는 남다릅니다. 사격이라는 게 저희 막 직접 와서 봐주시면 또 그런 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많이 와주셔서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현재 입장권 예매율은 40%로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직위는 최근 북한 선수단 참가 소식에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평창 올림픽에 이어서 이번 대회에 북한 선수들이 참여함으로써 앞으로 남북 스포츠 교류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첩보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실제 권총입니다. 생각보다 반동이 묵직한데요. 창원시는 이번 대회 준비 기간 동안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같은 체험 사격장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참가형 대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본선 전 종목에 대해서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고 결선 경기는 1인당 5,000원의 입장료로 아주 저렴하게. 조직위는 120개국 4,000명의 선수가 찾는 이번 대회 기간에 숙박과 안전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르면 이번 주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지사는 특검에 소환되면 도민들의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를 드루킹 김 씨와 댓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규정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쯤 김 지사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수사 기간이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8월 1일이니까 한 24일인가 25일뿐이 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앞서 특검팀은 창원에 있는 김 지사의 관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다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보강조사를 거쳐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남은 1차 수사 기간 25일 동안 김 지사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는 피의자 신분이 된 뒤 첫 공식 석상에서 특검에 소환되면 도민 의혹과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곧 소환을 할 것 같은데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조사가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김 지사가 특검에 소환되면 지난 2009년 김태호, 2015년 홍준표 전 지사에 이어 세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현역 경남지사가 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이어지는 폭염에 낙동강 녹조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조류 경보가 경계 단계로 높아졌습니다. 영남권 식수안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보호수문 개방을 놓고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가 전합니다. 강줄기와 주변 들판이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낙동강이 초록빛으로 변했습니다. 녹조띠가 기름처럼 떠다닙니다. 지난달 30일 창녕 하만보에서 측정한 유해 남조류 개체수는 밀리리터당 10만 900여 개에 이릅니다.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이틀 만에 6배 이상 급증한 겁니다. 조류 경보도 관심에서 경계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이곳 낙동강 창녕 하만보 상류는 강물이 초록색으로 변하다 못해 강가는 녹조띠까지 형성돼 있는데요. 녹조가 얼마나 심한지 강물을 한번 퍼올려 보겠습니다. 양동이 안에 초록색 알갱이가 가득합니다. 어민들은 아예 고기잡이를 포기했습니다. 개천 같은 데는
딱 앞에 보면 녹조가 더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진짜 어민들 다 굶어 죽습니다, 이러나. 최근 넉 달여 동안 수문을 완전 개방한 영산강 승촌보 모습입니다. 2년 전에 비해 녹조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낙동강도 보수문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물이 완전히 녹색으로 변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단기적 대책이 필요한 거죠. 즉, 바로 수문을 개방하는. 환경부는 용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수문을 여는 펄스 방류조차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계 단계까지 갔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 농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문제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되는 폭염에 녹조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영남권 주민들의 먹는 물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에 정시 확대, 수시 축소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수시에 좋은 성적을 낸 경남 지역 학생들과 수시 선발 의존도가 높은 지방대학들은 타격이 우려됩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입 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검토한 개편안은 4가지입니다. 안별 차이점은 수능으로 선발하는 학생의 비중입니다. 1안이 45%로 늘리는 내용이며 2안과 3안은 대학 자율에, 4안은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정시 모집을 확대하고 수시를 축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남을 비롯한 지방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정시보다 수시에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학 입시에서 수도권 상위 25개 대학에 경남의 학생들은 85%가 수시 합격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수능보다는 학생부 중심으로 해서 나은 결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대학들도 정시 모집이 확대되면 입학생 확보에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수시에서 80% 안팎의 신입생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정시 인원을 고정하면 미달 사태가 우려됩니다. 수시에서 확보를 못하면 정시에서 확보하기 어렵고요. 정시를 늘린다면 지방대학에서는 학생 수를 모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나 지방의 전문대는 고사 위기에 몰릴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대입 개편안은 오는 3일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를 다시 최종 권고안으로 만들어 교육부로 보내게 됩니다. 이번 권고안은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지만 대학들이 예정된 입시 제도를 앞당겨 반영하는 전례로 볼 때 경남 교육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진주시가 대표 축제인 남강 유등축제에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추진된 축제 유료화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지속적인 축제 발전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다. 3년 전 진주시는 자신감 속에 유등축제 전면 유료화를 선택했습니다. 유등축제가 결국은 관광 상품이 됐지 않습니까? 관광 상품은 외지 관광객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진주시청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진주시 공무원 90% 가까이는 축제 유료화에 찬성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후 유료화에 대한 불통행정과 시민 배제라는 논란 속에서도 진주시는 유료화에 성공했다며 자화자찬식 홍보 자료까지 냈습니다. 그러던 진주시가 민선 7기 이후 유등축제 무료화를 선택했습니다. 시민 화합과 주변 상권 활성화를 이유로 내세웁니다. 우리 시민들이 모두 하나가 되고 또 원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무료화하는 것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책 판단의 근거와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료화 정책의 잘못은 무엇인지, 진주시의 입장이 바뀐 배경은 무엇인지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과거에 잘못되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그 대책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행정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요. 적지 않은 논란 속에 축제 개최 방침은 바뀌었지만 뚜렷한 근거와 반성이 없다면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때문에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고역입니다. 곳곳에서 연일 최고 기온 경신 소식이 들려오고요. 어제 중부지방은 낮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는 곳도 있었습니다. 경남 지역은 밀양과 창녕이 각각 38.9도와 38.7도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어제만큼 더운 하루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각종 생활지수는 당연히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더위 체감지수 매우 위험 단계, 자외선지수와 불쾌지수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이 예상됩니다. 요즘 한낮의 야외 활동은 정말 위험합니다. 반드시 실내 위주의 생활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쁜 하늘을 만끽하지 못하는 건 좀 아쉽습니다. 어제 한낮의 하늘 모습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파랗고 깨끗한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밤에도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면서 현재 기온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습니다. 창원과 김해 27도, 거제가 28도 가리킵니다. 낮 기온은 창원 36도, 김해와 양산이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2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합천이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만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기온이 제발 좀 내려가 주기를 좀 기대해 보지만 앞으로 최소 열흘간의 예보에도 더위가 누그러진다는 소식은 없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경남은행과 경남농협이 영업점을 무더위 쉼터로 주민들에게 개방합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이 정책자금 등 수출 업무 지원을 받을 수출 유망 중소기업 41곳을 선정했습니다. 창원상의가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상대로 해법을 제안하는 현장 지원을 신청받습니다. 양산고규림관리소가 불량 목재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경상남도는 진주 혁신도시 일대를 항공부품과 소재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성계획은 진주 혁신도시 인근 40km 이내를 국가혁신클러스터지구로 지정하고 오는 2024년까지 국도비 450억 원을 투입해 관련 산업 집적지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국가혁신지구 지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고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경상남도가 개발한 명품 과일 브랜드 1호로의 매출이 1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는 지속적인 품질 향상과 수출품 고급화로 지난해 1호로의 매출액이 10억 원을 넘어섰고 참여농가의 연평균 소득 역시 1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사과와 단감, 배와 참다래 등 4개 과일로 시작한 명품 과일 브랜드 1호로는 현재까지 203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이번 달 26일까지 고제면에 위치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운영합니다. 거창군은 높은 해발 고도의 지하수를 활용해 많은 어린이가 쾌적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생태교육장과 숙박시설 4동을 운영해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휴양 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대전 통영고속도로 통영시 용남면에서 26살 장모 씨가 택시에 치였습니다. 장 씨는 택시에 부딪힌 이후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5대에 잇따라 치이면서 20m 이상 튕겨나간 뒤 숨졌습니다. 운전자들은 경찰에서 어두운 고속도로에서 걷거나 쓰러진 장 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고속도로를 걷게 된 이유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의 외국인 유학생 폭행 단속 사건과 관련해 폭행 피해를 당한 우즈베키스탄인 유학생 A씨가 출입국 사무소 단속반 5명을 폭행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함안에서 창원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가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반 5명으로부터 폭행당하고 보호소에 5일 동안 갇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어제 단속 과정의 과잉 여부는 조사 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와 한국남동발전, 경남 지역 6개 자치단체 농민들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도입합니다. 이번 사업은 일조량이 풍부한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그 아래 벼농사를 짓는 사업으로
경남에서는 남해 대곡과 하동 영천, 함양 기동마을 등 6곳이 시범 추진합니다. 경상남도와 한국남동발전은 전력 판매금 전액을 주민복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